어제 일요일인데 조국 씨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자기가 왜 이번 회고록을 썼는지 그 이유를 밝혔더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함도 아니고 현재의 정치 과정에 개입하기 위함도 아니다. 현재 저는 유리안치 된 극수일 뿐이다. 뭐 이렇게 또 어려운 말을 썼습니다. 자신 없는 사람들이 되게 어려운 말을 동원할 경우가 있는데 이번 이 경우도 그런 경우인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정독과 질정을 기대한다. 그 옛날 어르신들이 썼던 그런 말투를 또 동원하고 있는데요. 유리안치, 유리안치, 둘러쌀 위자, 울타리 리자, 울타리 안에 가두어져 있는 극수라는 말, 저런 말은 거의 쓰지 않는데 조국 씨는 어디서 저런 말을 끌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극자는요, 가시나무 극자입니다. 그 다음에 수는 죄인 수, 극수, 가시나무 울타리에 둘러싸여서 집안에 유폐된 죄수의 신분이다. 이제 이런 말을 유리안치된 극수일 뿐 어쩌고 했는데 뭐 그 말을 저 말을 고지 들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요. 유리안치가 되고 그런 극수일이라면 이런 이제 페이스북 글도 올리지 못해야 되는데 저건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올리고 있고 이번에 이 회고록도 내고 있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조국 씨가 자기가 쓴 글은 자서전이 아니고 회고록이다 뭐 이렇게 또 고쳐서 말을 했다고 그래요. 자서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인생 전체를 좀 조망하는 그 글을 자서전이라고 하고 굳이 나눈다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회고록은 어떤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돌아보는 글, 그것이 회고록 이렇게 이제 구태여 구별을 할 수 있겠는데 조국 씨는 뭐 자기의 인생 이제 56살밖에 안 된 자기 인생을 전부 다 이제 뭐 커튼을 내리겠다, 셔터를 내리겠다는 그런 뜻에서 자서전을 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법무장관에 임명된 직후부터 법무장관 한 달 남짓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벌어졌던 조국 사태와 관련된 그 일련의 일들을 이제 2년 뒤, 3년 뒤 돌아본다 뭐 이런 뜻에서의 회고록이다 이렇게 말을 했더군요. 어찌되었건 뭐 본인 얘기가 그렇다니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고록에서 조국 씨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 대목이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소개해드리지 않은 대목인데요.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에 임명된 직후에 한동훈 검사장을 당시에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다는데 윤석열 당시 신임 검찰총장이 한동훈 차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적이 있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조국 법무장관이 그것을 이런지하에 거절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조국 씨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차기 유력한 압도적인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을 아주 의도된 깎아내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은 현직에 있을 때부터 수보수 진영의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였다. 글쎄요, 저런 말을 했어요. 이 조국 씨가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본인이 자기가 하는 말을 알고 하는 말인지 모르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 캠프 뭐 선대본부장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대통령 2명을 감옥에 보낸 윤석열은 조국 수사와 검찰개혁 공방이 계속되는 어느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잠재적 피의자로 인식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근데 조국 씨가 한 말이니까 저때 상황 파악을 조국 씨 나름대로는 법무장관이기도 했고 그 직전에 민정수석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제 나름대로 파악을 했던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자신의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잠재적 피의자로 생각하고 있었다. 피의자가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피의자입니다. 피의자가 기소가 되면 피고인이 되는 겁니다. 피의자와 피고인. 검찰이 공소장에 그 사람 이름을 적는 순간 피고인이 되는 겁니다. 그 사건의 이름은 울산 선거 공작 사건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 의혹 및 청와대 개입 사건. 이것이 그 사건의 이름입니다. 그 공소장에는 대통령이라는 세 글자가 무려 35번이나 나옵니다. 조국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소장에는 대통령이란 단어가 총 35번 등장합니다. 공소장에 드러난 수사, 기소의 의도와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당시 검찰이 청와대 관계자를 기소한 것은 4.15 총선에서 보수 야당이 승리하면 국회가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도록 밑자락을 깔아준 것입니다. 지금 현직 울산시장인 송철호 씨,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을 되살려 드리는데 제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그 지역에 80년대 이른바 자칭 3대 민주 변호사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노무현, 송철호, 문재인. 물론 장기표 씨 같은 분은 민주 변호사, 어따 대고 민주 변호사, 나는 절대 인정 못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어찌되었건 본인들이 민주 변호사 3인방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노무현, 송철호, 문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운데에 있는 송철호 씨는 글쎄 선거에 8번 도전했는데 8번을 다 떨어지는 겁니다. 울산 시장도 떨어지고 국회의원도 떨어지고 그냥 선거만 나가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나이가 위니까 철호형 이렇게 불렀다는데 나의 평생 소원이 철호형의 당선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18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었을 때 청와대 안에 있는 8개 부처가 총동원이 돼서 문재인 대통령의 형님이 되는 송철호 후보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한 모든 공작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탄로가 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대한민국 검찰은 이 청와대 8개 부처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일거에 다 모아서 공소장을 법원에 내게 되는 겁니다. 그 공소장에 대통령이 35번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국 씨가 그 얘기를 공유를 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잠재적 피의자로 봤다라고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잠재적 피의자. 잠재적 피의자와 재판정에 죄수복을 입고 서 있어야 되는 피고인 사이에는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울타리, 담장 위를 걷고 있는 겁니다. 현직 대통령은 현행법이 아니면 체포되지 않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그대로 있을지 몰라도 청와대에서 보따리 싸가지고 내년 5월 달에 나오는 순간 그 잠재적 피의자는 형사 피고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조국 씨는 자신의 회고록을 내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댓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국이 회고록 정치를 할까? 회고록 정치? 첫 번째 댓글입니다. 뭔 회고록? 참회록을 써야지. 참 맞습니다. 뭔 회고록을, 아이고
깜냥이 되는 사람이 써야지 회고록. 조국한테 딱 어울리는 건 참회록이야, 참회록. 응?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쓰는 참회록. 두 번째, 유리안치의 극수. 아이고, 사극을 찍어라, 사극을 찍어. 사극을 찍어봐 한번. 뭔 유리안치의 극수. 이게 지금 뭐 귀양살이 하는 중이냐? 매일같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뭐 책을 내고 할 말 다 하고 살면서 무슨, 차라리 사극을 찍어라, 사극을 찍어. 세 번째, 조국의 아무 말 대잔치 올시다. 아무 말 대잔치, 아무 말이다 합니다. 네 번째, 심각한 관종 치료받으세요. 관종, 관심종자. 단 하루라도 자신의 이름이 언론에 거론되지 않으면 밤잠을 이룰 수 없는 관심종자. 증세가 심각하네요. 치료받으세요. 다섯 번째, 냄새가 납니다. 어휴, 코를 움켜쥐게 되네요. 썩은 냄새가 나요. 어휴. 네. 여기까지 댓글 감사합니다.